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도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만 가장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결론 나는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이 틈을 타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이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남태평양 섬나라, 자그마한 섬나라죠. 이 섬나라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또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이 대만 문제를 해가지고 뭐 국방장관끼리 호상, 미 국방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이라고 하죠. 중국은 이 국방부장이 서로 전화통화를 40분이나 했는데 서로 그 격차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중국 국방장관에게 러시아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고 러시아와 관계를 끊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중국은 미국 국방장관에게 대만에서 손을 떼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전화한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미 국방장관은 대만 문제를 꺼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중국 국방장관이 대만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갈등, 지금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소방은 지금 이 대만 문제에 눈을 돌릴 새가 없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수백억 달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그렇게 쉽게 건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솔로몬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잠시 뉴스에 나온 것을 잠시 들려드리고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양국 간 문제에서 대만, 우크라이나, 솔로몬 제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죠.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에서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새롭게 건조한 상륙함을 2척이나 이 남중국해에 파견했죠. 이렇게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면서 미국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의 대러 제재, 즉 미국 주도하에 대러 제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 제도까지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 미중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통화했지만 각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방국들의 대러 제재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자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자, 시진핑은 중국 하이난성에서 코로나19와 세계 글로벌 발전 촉진과 공동 미래 건설을 주제로 열린 보아포럼 개막연설에서 얼마 전에 했죠. 다자주의를 견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즉 국제질서를 미국이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은 특히 모범을 보여 평등, 협력, 성실, 법치 등을 중시하고 대국의 면면을 보여야 한다고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자, 대국이라는 게 어느 나라죠? G2국이라 G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중국이고 첫 번째가 초유가 미국입니다. G1은 미국이겠죠. G2가 중국인데 이걸 대국이라고 하죠. 자,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선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자기네는 아니고 미국을 대국이라고 했는데 자, 미국은 특히 모범을 보여 평등, 협력, 성실, 법치 등을 중시하고 대국의 면면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G2가 얼마나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고 짓밟았습니까? 베트남을 침공한 것도 바로 중국입니다. 캄보자를 침공한 것도 중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드, 즉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비판하는 우리 보고 자제하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핵을 강력히 비판하고 유엔 제재를 강력히 이끌고 있는 미국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라고 합니다. 즉 북한만 그렇게 못살게 굴지 말고 제재를 풀고 대화의 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1994년 핵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까지 대화의 장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양자회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30년 동안 이 회담의 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증강하고 그것을 전력화하고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는 수소폭탄까지 만들고 중성자 폭탄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도무기라는 것은 바로 이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유도탄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중성자탄, 소형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핵심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국인 미국, 우리 한국이죠. 이 관계국들이
서로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대국이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평등, 협력, 성실, 법치. 지금 중국이 평등, 협력, 성실, 법치를 지켰나요? 우리가 북한의 이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 데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협박하고 못살게 그렇습니까? 특히 롯데그룹과 같은 것은 짓밟아서 중국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바로 왜 롯데가 이 롯데 골프장이 있던 데가 바로 사드 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롯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가 어떻게 그 사드 기지를 하겠다는데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군사 사드 기지로서 적합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롯데그룹이 이거 못 내는다고 할 그룹이 여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 보세요. 중국은 더합니다. 그거보다.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대기업, 여러분 알리바바 아시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자기 기업도 협박하고 대기업도 협박하는데 하물며 이 사드 기지 어떻게 안 내주죠? 그런데 그 사드 기지를 할 수 없이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을 퇴출시킨, 중국에서 내쫓아버린 중국입니다. 이것이 평등, 호혜, 법치가 작용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 국가, 독재 국가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돈바스 지역을 강탈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도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둘러다니고 계속해서 충돌 지역, 분쟁 지역으로 되게 된다면 이 소방과 미국은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대만이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 시진핑이 지금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 완벽하게 끝내놨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과연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얼마나 견제하고 중국을 과연 제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력하게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푸틴이 승리하게 된다면, 즉 돈바스 지역을 깔고 앉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루간스크 공화국과 도네츠 공화국을 인정해 주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국의 날개 단 듯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이 소방도 지금 러시아의 이 석유 때문에 지금 목이 메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약 40%의 석유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엄청나죠. 우리 중앙은행 총재 같은 이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만에 하나 석유 금수 조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재앙에 빠질 수 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겁니다. 외신 뉴스에.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독일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 돈을, 대가를 지금 독일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폴란드도, 불가리아, 몰도바, 독일도 결국은 러시아의 등살에 못 견디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방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또 시진핑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 이견과 분쟁을 해결한다. 국가 간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중잣대를 작용하는 독자 제재와 확대 관할을 남용하는 데 반대한다. 이 주도하에 러시아를 제재하는 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일방주의, 극단 이기주의 모두 근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거 극단 이기주의로 가는 건 바로 중국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저희 하이난 섬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미중, 대만, 남태평양에서 충돌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요. 지금 대만 둘러싼 긴장은 고조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 최고조로 누가 이렇게 최고조로 높이고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장기전, 즉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대만을 침공하는 데 유리한 국면이 시진핑에게 있는 거죠. 시진핑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 해협에서 계속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의 이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거죠. 대만 언론에 따르면 20일 중국 미사일 호위함이 대만 타이둥 총공지역 동쪽 약 87km 해상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미사일 호위함이 바로 대만 근해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87km 해상에서 항행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죠. 대만은 당일 오후 두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그러니까 이 근해에서 항해하니까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만은 두 발의 미사일을 이 호위함에다 쏜 게 아니라 공해상에다 대고 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첨예하게 정말
계획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은 대만 해역 근처에까지 호위함, 군함을 보내서 군사훈련을 하고 대만은 거기에 맞서서 두 발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돼서 만약 이런 것이 까딱 잘못하게 된다면 정말 우발적인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4월 14일 로버트 멜렌즈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미 상원의원 6명이 미 정부 전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할 때도 중국군은 대만 인근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지금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고조로 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거 조만간 뭐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이 약간 줌줌해지게 되면 아마 미중 충돌은 갈등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은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미국이 뒷마당으로 여겨졌던 솔로몬 제도와 지난 19일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힌 뒤 미국은 주변국들과 회담을 갖는 등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코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필두로 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은 22일 솔로몬 제도와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 3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솔로몬 제도와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남태평양 섬 한가운데 있는 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안보협정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서로 소상방위조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안보. 자기네가 중국이 이 솔로몬 제도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지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군사기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를 솔로몬 제도에 이제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이 보고만 있을까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 섬, 대만과 이 공해상이라고 하는 이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섬에 비행장을 닦아놓고 그 아주 바위돌만 몇 개 나와 있던 섬을 완전히 메꿔가지고 중국이 거기다 군사기지를 건설했죠. 특히 비행장까지 건설했습니다. 이 비행장 미국이 왜 가만 놔둘까요? 이 비행장 남중국 바다 한가운데 있는 비행장 미사일 2발이면 박살나서 비행기 이착륙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얼마든지 건설하라. 돈을 계속 투자해서 얼마든지 건설하라. 미사일 단 한 발 내지 2발이면 초토화된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제일 먼저 타격으로 제1차 타격 대상이 중국 본토가 아니라 바로 남중국해에 건설해 놓은 이 무인도죠. 무인도에 건설해 놓은 공군기지, 비행장을 제일 먼저 타격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 건설할 때 왜 저렇게 가만 놔두고 있을까? 고착화된 이 항공모함도 아니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비행장 타격하기는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것이 이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중국만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몰라서 지금 가만 놔두고 있을까요? 그것도 공해상이라고 하는 그 남중국해 섬의 말입니다. 이 남중국해 섬은 지금 일본과 중국 간에 서로 영토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만을 침공하는 동시에 일본과 미국이 이 남중국해 공군 비행장, 공군 기지 제1차 타격권이라는 것은 뭐 불보듯 명백하죠. 어쨌든 이렇게 미중 갈등이 촉발되고 격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 한반도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바로 미중 간의 극한 대치, 중국이 하루빨리 대만을 공격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의 뒷동네라고 하는 이 북한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점점 더 중국의 속국처럼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핵실험을 하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 전술 핵무기를 실험을 하든 계속해서 북한을 지지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지지할까요? 대만을 침공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이 미국과 맞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을 계속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대만 국민들이 지켜내느냐 못하는가에 달려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위기냐 아니면 경랑 속에 빠져들지만 계속 평화적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도 보내줘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뭘 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뭘 했죠? 제가 알기로는 무슨 방탄조끼와 헬멧 몇 개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사회가 이렇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조차 보내지 않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를 얼마나 지원해 줄까요? 심지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준 이군 대위가 참전하는 것도 거기에 갔다 와서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가 있는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의용군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 이군 대위를 고소하는 이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